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10%대로 내려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크게 상승을 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 사법리스크 1심 판결이 나와서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도 여권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반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평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이 신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한동훈은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과의 협치를 또 강조를 한 셈입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26일에서 28일까지 전국의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내려서 19%였습니다. 17%까지 내려갔다가 20%로 좀 올랐는데 다시 19%다. 지금쯤이면 30%대를 회복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10%, 20% 여기에 헤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외교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경제, 민생, 물가 15% 부정평가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12% 이런 식입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국민의힘은 4%포인트 크게 오른 것입니다. 32%. 민주당은 1%포인트 내려서 33%였습니다. 그동안 계속 유지를 하던 이 비슷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슷한 이런 경쟁 구도, 지지율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당층이 무려 24%입니다. 조국혁신당 5% 이런 정도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내리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오르는,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버티는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드는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의 그 1심 선고 두 가지를 놓고 저도 1승 1패다. 정무적인 것입니다. 재판 두 가지니까 하나는 무죄가 나왔고 하나는 징역형이 나왔다. 1승 1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이게 1승 1패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재명이 지금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만. 그 중에 하나라도 금고 이상이든지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이재명은 끝납니다. 12가지 중에서 그럴 리도 없지만 하나라도 법적인 것은 이런 거죠.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은 끝난 것입니다.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오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살아난 것처럼 다시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지지율은 여권으로 옮겨오지 않습니다. 여권으로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간에 무당청으로 남아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좀 내리긴 했지만 크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만 내립니다. 오르지를 않습니다. 10%, 20%대는 전광판을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대로는 경기가 안 됩니다.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쇄신을 하고 무슨 메시지를 내도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수준입니다. 왜 이런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대통령실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신평이. 근데 윤 대통령과 친한 건 맞습니다. 총선 이후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이 만나는 영수회담에 신평이 개입한 것도 맞습니다. 이 신평이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신평의 이야기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홍준표의 이야기와 지금 많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평의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인간적인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절대로 한동훈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대표는 정치 이념에 있어서 상대편의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에 관해서 지도자로서 적합한 행위냐,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인간적 신의를 배반하는 지금까지 그런 정치 역정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을 거의 뭐 일당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정치도 기본은 인간관계다. 그러나 한동훈은 그 점에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신이 지난 총선 후에 이 대표 쪽에서 협치할 의사가 있다. 대통령실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다. 이 신평이 계속해서 제가 뭐 계속 이 인터뷰를 하고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이런 게 왜 기사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기사가 되는 게 이제 지금 소위 인터넷 시대입니다. 뭐 장해찬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도 유승민은 계속해서 혼자 뭐 옹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또 계속 기사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시대의 언론 환경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 신평의 말은 뭐 이렇게 거론하지도 않는데 이건 좀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소위 친한 쪽에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 건가? 신평의 이 말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이재명에게 보낸 밀사가 한모 교수만이 아니라 함성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가?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건가? 이렇게 대통령실을 겨냥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자기 도운 자들 전부 모른다라고 하고 이재명 이야기입니다. 의문에 가득한 죽음에도 조문 대신에 와이프와 캐롤 댄스를 추는 이런 이재명이 신이 있는 사람인가? 곧 법의 심판대에서 인과응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가 12개의 범죄 혐의를 가진 전과 사범과 어찌 같겠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건 뭐 좀 제가 또 심한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이런 신평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이재명과 협치를 해야 된다. 이 총선 이후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신의가 있다. 한동훈은 믿을 수가 없다. 신평의 이 신의, 이재명의 신의는 이 조폭의 신이죠. 조폭 세계 안에서, 범죄 세계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그런 신뢰관계입니다. 신평의 인간관계는 이런 겁니다. 한동훈이 언제 이런 신의를 저버렸습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 조금 더 잘하자, 좀 더 쇄신하자. 뭐 윤 대통령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를 해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여사 문제로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지금 총선 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분리하자. 근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끌어내리기 뭐 김옥균 프로젝트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해찬, 신평,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이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양아치 쓰레기 같은 이런 정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 대통령이 손을 잡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재명과 또 협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음모론 이야기가 나오고 이 신평이라고 하는 가치 없는 이 사람의 말도 제가 거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내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를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도 내리긴 했지만 버티고 있을까? 지금 11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한동훈 끌어내리기, 김옥균 프로젝트가 왜 안 되느냐? 이게 본질이 뭐냐? 도대체 김건희 여사 고모가 왜 나오며 당원 게시판 그 논란이 이게 당대표를 끌어내릴 뭐 이런 매일같이 이런 논란을 벌일 일인가? 지금 이럴 때인가? 이제 좀 수그러들긴 할 겁니다. 지금 특검 공격 때문에 수그러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너무 높은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권력을 줬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고,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보다는 더 권력 투쟁이 일어날 여지는 많습니다. 권력 투쟁이 뭐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일어나지 마라 라고 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권력 투쟁도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 투쟁도 뭐 헤게모니 싸움,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 좀 권력 투쟁답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이라고 하는 친윤 중에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을 이 신평, 장해찬, 홍준표 이런 수준뿐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친윤 의원들도 있는데 여기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을 해도 그 사람들은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지금 직설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신평, 홍준표, 장해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거의 쓰레기급들입니다. 왜 이럴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친윤 맞느냐?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한동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방만 계속하게 되느냐? 이게 왜 이러냐면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끌어내려야, 한동훈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지금 일단 이 친윤들, 소위 뭐 그 친윤 중에서도 일부들은 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도 좀 격조 있는 싸움이 되려면 한동훈이 잘해? 정치를 좀 잘해? 지지율이 모여? 그러면 친윤 일부에서도 이 한동훈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 되는 정치를 좀 잘하는 사람.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뭐 원희룡이나 나경원 모두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한동훈과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만은 만들어지지 않고 한동훈은 지지율이 버티고 있고 지금 방법은 헐뜯어서 무너뜨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일부 그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 밑도 끝도 없는 뭐 이게 정말 보수 우파인지 윤석열 정부를 지킨다 하는데 지키는 사람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좀 제외하고입니다. 아예 이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고모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의 뭐 비방, 욕설, 저주 이런 한심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일단 한동훈을 끌어내리지 않고서는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동훈 입장에서도 지금 한동훈 입장도 이 윤석열 정부와 소위 차별화를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자. 뭐 안 가도 상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정황으로 보면 정리를 딱 하고 윤석열 정부 성공, 보수 정권 재창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길을 간다.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을 간다. 뭐 이렇게 하자. 지금 친한 쪽에서도 또 이 한동훈 지지층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손쉽게 되느냐? 그게 어렵습니다. 한동훈이 만약에 정말 차별화를 하고 지금 2년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윤 대통령 임기가 차별화를 하고 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뭐 깔끔하게 특검으로 하자. 착착 정리를 하고 이렇게 가면 이건 정말 전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건 싸움도 아닙니다. 이런 저질스러운 싸움은 싸움도 아닙니다. 그때 되면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제는 뭐 정권도 없고 정권 재창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그건. 지난 11개월 보여주었던 것보다 10배나 더 추잡스러운 그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정치가 한동훈과 반한동훈 싸움에서 한동훈이 이기면 끝납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도 이재명 이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주적은 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차별화도 아니고 완전히 원팀도 아니고 계속해서 화합과 견제 속에서
국정쇄신,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신뢰를 받아가는 그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화만으로 한동훈이 지금 독자적인 길로 못 가는 이유입니다. 이 지금 수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홍준표가 됐든 뭐 오세훈이 됐든 이 정면으로 한동훈과 경쟁 체제가 돼서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면 이게 싸움의 수준이 훨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지켜보고 국민들 지지, 이게 무섭거든요. 헐뜯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평, 장해찬, 홍준표 뭐 이 일부 친윤들이 이렇게 한동훈에 대해서 대놓고 헐뜯기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 눈에는 지금 지지율이고 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고 국민의힘 지지율 관심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했든 지금 한동훈을 거꾸로 때려야 되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걸 헤쳐나가는 방법은 지금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부분을, 윤 대통령도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도 미운 거고 이런 건데, 한동훈도 여기에서 굉장히 이 신중하면서도 이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윤 대통령과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케미가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또 완전히 분리해서 갈 길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 식의 이 화합과 뭐 이렇게 견제가 계속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동훈도 지금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 장악보다는 뭐 소수에 그칩니다. 소위 친한 의원들 수준은. 지금 많은 뭐 친윤 의원들이 중도로 와 있지만, 일부 친윤만 지금 반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친윤을 내세우면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은 홍준표, 신평, 장해찬 이런 수준밖에 없습니까? 아니, 싸워도 좋다는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좋고 비방을 해도 좋습니다. 비방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좀 격조 있게 해보자는 겁니다. 싸우려면. 이래 가지고는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30%대 40%대도 아니고 지금 이게 성적표입니다. 이 초라한 성적표. 이재명은 그러면 재판 5개 중에서 2개 유죄고 3개 무죄라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재판이 그런 겁니까? 아니죠. 12개 혐의 중에서 한 가지라도 유죄가 되면 이재명은 끝나는 겁니다. 법적 의미는 그런 것이죠. 정치적으로 여론에 있어서 이제 1승 1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혼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리하면 상당 부분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전국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검, 상설 특검을 빼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저건 이재명이 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이 이재명의 마지막 몸부림 앞에서 뭐 당정이 어떤 형태로든 원팀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국민들의 버림을 받습니다. 당원들도,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당원들 지지층도, 또 한동훈 지지층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속 지켜봐 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봐 주고 있는 것도 참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읽을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정치가 될 바에는, 국정이 감정으로 될 바에는 그게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